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자, 오늘은 탑승 수속을 밟는 장소인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일단 항공사 카운터는 어디에 있나요? 해당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공항이라면 공항 홈페이지를 보면 되고요. 그런 내용을 올리지 않는 공항이라면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미 공항에 도착했다면 공항의 출발층에 있는 운항정보 안내 모니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에 인천공항 같은 곳은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설명란에 걸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치 파악을 해도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가 있는 장소의 구조를 몰라서 어리둥절할 수도 있죠. 인천공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길쭉하게 생긴 이 구조물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 사이를 알파벳으로 구역 설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보통 위치 표시를 할 때 구역을 먼저 찾아갈 수 있게끔 알파벳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이 구조물에 어떻게 항공사 카운터들이 위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뒤로 여러 항공사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 항공사 카운터 한 곳만 따로 떼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본 적이 있는 바로 그 장소인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에어서울의 D1번부터 D6번, 델타항공과 대한항공의 F21에서 F25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D 지역의 1번에서 6번까지 총 6개의 창구를 이용한다는 걸 말하고요. F 지역의 21번에서 25번까지 총 5개의 창구를 이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디가 1번인지 20번인지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해당 알파벳 지역으로 가서 그 알파벳이 지정되어 있는 곳을 한 바퀴 삥 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눈썰미 있는 분들은 위에 있는 대한항공은 왜 숫자가 없고 A, B 이렇게 알파벳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지? 이렇게 의문을 품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그 A와 B 지역 카운터를 모두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의 궁금증. 아니 근데 왜 밑에 있는 대한항공은 델타항공이랑 겹치게 잡혀있나? 뭐가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공동운항이라서 그래요. 공동운항은 다음 기회에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른 항공사들끼리 똑같은 스케줄과 장소로 카운터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 가면 그 항공사의 로고와 이름을 표시해 둔 것이 보일 겁니다. 줄을 서기 위한 장소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의 로고와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거기 근처에 서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항공사 카운터는 늘상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공항은 뭐랄까 공공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각 항공사들이 자신들의 운항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를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보다 전이나 후에는 다른 항공사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장소로 가긴 갔는데 거기에 내가 탑승할 항공사가 없다? 그럼 시간을 잘못 맞춰서 간 거죠. 좀 일찍 가신 거라면 잠깐 기다리고 계시다 보면 탑승하실 항공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오픈 시간에 맞춰 업무를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늦게 가신 거라면 진짜로 비행기 못 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탑승 수속을 밟으러 가는 시간을 얘기해 보자면 출발 2시간 반 전이나 3시간 전에 공항에 가면 된다고 대략 알고들 계실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히 시간을 알고 있는 상태로 공항에 가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시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도 항공사에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카운터에서 오픈을 합니다 라고 알려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공항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출발 시간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출발 시간이 아니라 항공사 카운터의 업무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소도 정확히 찾았고 이젠 탑승권 받으면 되는데 여러 개가 있는 그 카운터 창구 중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요? 보통은 잘 모르시고 어디든 사람 적은 데나 빨라 보이는 곳에 서게 되죠. 그런데 항공사 카운터는 특성별로 창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우리가 보통 프리미엄 클래스라고 부르죠. 프리미엄 클래스 승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카운터가 있고요.
이코노미 승객들을 위한 카운터인데 이게 또 일반 승객들과 단체 승객들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의 구분은 모든 항공사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카운터의 개수와 항공사의 정책에 맞춰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카운터의 창구에 안내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 속성의 카운터인지 알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카운터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매너 있는 행동입니다. 전에 제가 항공권 가격이 다른 이유를 말씀드렸었죠. 항공권 안에 안 보이는 조건 같은 것을 구매하는 여부에 따라 바뀐다고요. 프리미엄 클래스의 승객들은 이런 서비스마저도 비용에 포함해서 구매를 하게 된 것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약 10에서 15분 정도 안에 프리미엄 클래스 승객이 더 기다리지 않게끔 체크인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침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항공사 측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체 승객 카운터가 따로 있다면 단체가 일반 승객 카운터에서 일을 보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단체의 특성상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더 많은 일반 개인 승객들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는 이유는 카운터의 특성은 승객이 지불한 가치를 고려하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승객들이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체크인을 하게 된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프리미엄 카운터인데 일반 승객 카운터인데 단체 승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항공사에서 스스로. 심지어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승객 명단에서 그 카운터에 해당하는 승객이 모두 체크인을 한 경우 항공사도 융통성 있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프리미엄 클래스 승객이 없는데 굳이 일반 승객들을 기다리게 할 필요 없으니까 대상을 확대해서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 승객이 더 이상 없는데 굳이 단체 승객들을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 카운터에서 진행을 하게끔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항공사에서는 탑승 수속을 밟는 전체 승객에 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해당하는 곳의 카운터에 줄을 서 있다가 내 차례가 오면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꿀팁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한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 위치를 파악해 놓자. 둘째, 체크인 카운터의 운영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파악해 놓는다면 더욱 안심이다. 셋째, 체크인 카운터의 운영 창구는 각각 특성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항공권에 맞는 곳을 확인하고 줄을 서도록 하자. 다음 꿀팁 시리즈 영상으로는요, 아까 제가 체크인 시간에 늦었을 경우엔 비행기를 놓칠 위기가 온다고 했었죠. 자, 우리가 예약을 하면서 나오는 절차 중에 어떠한 사항을 잘 지켰다면 이렇게 비행기를 놓칠 수 있는 위기에서 정말 아주 작지만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과연 이게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